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방식, 이 정권의 행태를 독재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뭐 흔히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치더라도 요사이 언론에서 사설이나 이런 기사에 있어서 드디어 독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문 대통령 헌재 소장 지명 거부는 독재적 발상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비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혀놓고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이사회에서 뭐 사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그럼 당장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사장 대행 체제로 간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사장 임명이 부결됐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사장 대행 체제로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임기가 한 1년 남았으니까 한 1년 동안 그렇게 할 모양인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지난 1월에 퇴임한 이후에 9명에서 1명이 줄어가지고 8명 재판을 했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이 없는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재판을 한 것은 사실은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에 가까운 것이죠. 야구는 9명이 해야지 8명 하면 되겠습니까? 9명이 재판해야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헌법재판관도 없이 헌법재판소장도 없어가지고 지금껏 9개월 동안 대행체제가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대행체제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결됐으면 당장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해야죠. 그걸 하지 않고 그렇게 코드 맞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죠. 또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국회 무시, 그 다음에 사법부 무시죠. 그러니까 독재적 발상 아닌가 하는 말은 상당히 온건하게 표현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 밑에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 제목이 전부 모이자 10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결사 저지 국민대회, 전술핵 재배치 촉구, 좌파 독재 규탄, 탈원전 반대 국민대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 구속 연장 저지, 전술핵 재배치 촉구, 좌파 독재 규탄, 탈원전 반대. 여기도 좌파 독재 규탄, 독재란 말이 나왔습니다. 독재. 조선일보 오늘 지면을 보면은 그 독재란 느낌이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일면에 김경민 KBS 이사 따옴표하고 협박 압력 못 견디겠다 사퇴했다. 사퇴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살벌합니다. KBS 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그동안 김 이사의 직장인 한양대학을 찾아가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했다. 강의 때마다 찾아와 사찰하듯이 조사도 하고 제자 직장까지 찾아가서 질문 공세를 펴고 조카의 대학 논문을 직접 심사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따져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사퇴를 했다. 사퇴한 이유는 KBS 이사가
지금 구 여권 추천이 더 많으니까 그 구성을 바꿔가지고 이 정권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겠다는 편법이 아니냐. 여기 강규형 교수, 명지대학 강규형 교수가 지금 이런 순환을 당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분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에 해임하라. 뒷구멍으로는 못 나간다. 방송장악 시도가 예전에는 사장을 겨냥했는데 지금은 방송국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넣는다. 홍위병 생활 창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노조가 국민 홍위병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노조입니다. 언론. 그러면 언론인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KBS, MBC는 노조원들, 그중에 PD 있고 기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파업을 했습니다. 아니, 사건이 지금 집중적으로 세계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자가 파업을 하면은 그건 기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기자는 24시간 취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잠자고 있다가 살인사건 났다고 하면 당연히 뛰어나가야지. 잠자고 나가는 그런 기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사건이 기자가 잠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업을 해놓고 아주 비겁하게 집 찾아가고 직장 찾아가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거는 아마 중국의 홍위병도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짓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권 문재인 대통령부터 관련자들이 아주 용감하게 KBS, MBC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계적 중립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용기 백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치와 민주주의 정도가 아니라 인간 윤리, 인간 사회의 윤리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구나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흔히 사회에서는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더구나 기자,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KBS, MBC, 특히 KBS,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기관 방송이라는 KBS에서 아니 임기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당장 이렇게 바꾸겠다. 경영진을 바꾸겠다. 사장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몰상식하고 반윤리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 정권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 미스터리가 뭐냐? 그럼 도대체 그동안에 KBS, MBC, 지금 KBS를 무슨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KBS 이사 강압적으로 퇴진시킨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KBS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후보한테 또는 문재인 의원한테 무슨 폭로를 했습니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KBS가 언제 박근혜 정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KBS가 언제 대한민국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든든한 국민의 방송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월호 때 얼마나 선동 보도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괴롭혔습니까? 더구나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KBS가 앞장서가지고 문창극 씨가 교회에서 한 훌륭한 연설의 몇 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친일적이라고 몰아가지고 결국 총리 지명 동의안도 못 내게 만드는 게 바로 KBS입니다. KBS. 그럼 또 하나 있어요. 2015년 6.25를 앞두고 이승만이 남침당하자마자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는 이거는 완전한 조작 방송을 한 게 KBS입니다. 친정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KBS가 보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KBS를 바꾸려고 합니까? 그건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 정도의 편파 방송, 그러니까 반 대한민국적 방송은 안 된다. 훨씬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영진을 완전히 좌파 인사로 채워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6.25 전쟁은 남침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내전이다. 대리전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국군의 날 10월 1일 3, 4단이 북진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이것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니까 광복군 창립기념물로 바꾸자.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한강이란 여성이 뉴욕타임즈에 썼던 대로 트럼프가 전쟁 이야기하면 한국인들은 몸서리가 쳐진다. 이런 취지의 논조로서 KBS가 집중 보도를 하기를 바라니까, 즉 KBS를 선전기관, 선동기관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니까 지금 이 정도의 KBS는 안 된다라고 해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추리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가 그동안 애국적인 방송을 했다든지 언론 본연의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압받는, 이렇게 핍박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좌파에 대한 충성, 무조건적 평화론자에 대한 충성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KBS를 경진을 바꿔가지고 KBS가 무슨 짓을 할지는 이미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대하는 언론이라든지 이 애국단체에서 독재라는 것은 여기서 지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사법부, 헌재소장 후임자 지명 거부는 이건 사법부에 대한, 사법의 독립에 대한 독재적 발성이다. 독립을 저해하는. 그리고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사들에 대한 이런 물리적, 폭력적, 홍위병적 협박, 압력은 이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인데 여기에 대한 도전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10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자. 이렇게 아마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이런 충돌 코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충돌 코스. 독재는 아니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더구나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촛불 혁명 정권을 자처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독재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끼리. 북한 핵 위기 앞에서 그보다 훨씬 더 사소한 걸 놓고 지금 이렇게 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소하다는 표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문제제기,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이건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건 중대한 겁니다. 중대한 겁니다. 제가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KBS 2.3 몰아내는데 홍위병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게 사소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이 대한민국 사이에 이 충돌 코스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이럴수록 정신 딱 차리고
감시의 눈을 번득이면서 필요하면은 주권자로서의 행동을 준비하면은 미래를 낙관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항상 불안하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밑줄 그어가면서 관심 있게 이 사태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